잠시만 소리내지 말아줘. 라고 내 귓볼에 속삭였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다리 사이 어딘가에 머물렀다. 순간 숨이 멎었다. 바깥의 빗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방 안엔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남았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욕망의 떨림이 아니었다. 외로움, 후회, 그리고 멈출 수 없는 마음의 흔들림이었다. 이 영상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저 한순간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오래된 외로움이 만들어낸 운명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그날의 진실을 함께 들어보세요. 늦가을의 공기엔 늘 어떤 냄새가 섞여 있다. 추억과 후회, 그리고 묘한 그리움 같은 것들. 박도윤은 그 냄새 속을 천천히 걸었다.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 때문에 지방 소도시에 내려온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넘었다. 서울의 복잡한 공기에서 벗어났지만 이곳의 정적은 도리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낯선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다독였다. 39, 일밖에 몰랐던 나이. 아내와의 관계는 오래전에 건조해졌고 서로의 안부보다는 의무만 남아 있었다. 뉴질랜드에서 공부 중인 딸과의 통화도 한 달에 한 번이 전부였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이자 남편이라는 이름 속에서 점점 한 사람으로서의 감정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날 오랜 친구의 이름이 휴대전화 화면에 떴다. 도윤아, 진짜 오랜만이다. 지방 내려왔다며? 여기서 얼굴 한번 보자.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찼다. 그는 한때 대학 시절까지 매일 어울리던 친구였다. 이재호. 지금은 지역에서 작지만 탄탄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좋지. 마침 현장도 근처야. 오늘 저녁 어때? 짧은 통화 후 그는 오래된 추억이 담긴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회색빛 골목 사이로 낙엽이 굴러다니고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용히 되살아났다. 그는 미소 지었다. 세상과 멀어진 듯한 이 도시에서 그나마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작은 한식집 문을 열자 재호가 먼저 일어나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야, 이게 몇 년 만이냐? 얼굴 그대로네. 도윤은 웃으며 말했다. 너야말로 잘 지냈네. 성공한 사장님이 다 됐구만. 둘은 허물없이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술잔이 오가고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학창 시절의 장난, 첫 연애 이야기, 서로의 부모님 소식까지 시간은 금세 흘러갔다. 아, 그리고 우리 집사람 기억나지? 윤서. 재호가 말하며 휴대폰 사진을 내밀었다. 화면 속 그녀는 단정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딘가 익숙했다. 도윤은 잠시 시선을 멈췄다. 그때 결혼식에서 한 번 봤었지. 여전히 그대로네. 하하, 지금은 나보다 더 바쁘다. 문화재단에서 디자인 자문하고 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감정 하나가 희미하게 깨어났다. 문화재단 디자인 자문.
자신이 맡은 건축 프로젝트 역시 시청 산하문화센터였다. 묘한 우연이었다. 그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술잔을 내려놓는 손끝이 조금 떨렸다. 요즘은 일 말고 딱히 즐거운 일이 없지? 재호의 물음에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글쎄, 일만 하다 보니 즐거운 게 뭔지 모르겠어. 그럼 이번 주에 우리 집 와. 윤서도 반가워할 거야. 같이 밥 먹자. 그래.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그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편했다. 무엇이 그를 흔들었을까? 그저 옛 친구의 초대일 뿐인데 그 안엔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기대감이 스며 있었다. 식당을 나서자 가을비가 얇게 흩날렸다. 비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조용한 도시의 불빛이 그의 마음을 비췄다. 그는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모든 게 잠잠하지만 어딘가 시작될 것만 같은 밤이었다. 며칠 뒤 도윤은 시청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새로 짓는 문화센터의 설계 검토 회의였다. 도면 위로 펜이 바삐 움직이고 담당자들의 목소리가 조용히 오갔다.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하얀 블라우스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머리, 차분한 눈빛을 가진 여인 윤서였다. 잠시 시선이 멈췄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기가 회의실을 스쳤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자리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문화재단 자문 맡은 김윤서입니다. 정중한 목소리.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듯 자연스러웠지만 도윤은 그 안에 미묘한 떨림을 느꼈다. 회의는 진행되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제의 기억으로 가득했다. 낙엽이 흩날리던 거리, 빗물 냄새, 그리고 친구의 웃음. 그녀가 바로 재호의 아내라니. 그는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다. 이건 단지 우연이야. 아무 의미 없어. 하지만 눈을 들 때마다 마주치는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람처럼 낯익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정리할 때 윤서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혹시 박도윤 씨 맞으시죠? 예전에 재호 씨 결혼식에서 뵀던 것 같은데. 그는 순간 웃음이 새어나왔다. 역시 기억하셨네요. 그때가 벌써 10년 전이네요. 시간 참 빠르죠. 그런데 같은 프로젝트라니 세상 좁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예전보다 조금 더 여려 보였다. 퇴근하실 때 근처 카페에서 잠깐 이야기 나눌래요? 그녀의 제안에 도윤은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죠. 조용한 카페 한 켠. 창밖으로는 잔잔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커피 향이 퍼지는 공간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처음엔 가벼운 안부였다. 도윤은 서울 이야기를, 윤서는 재단의 일상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대화가 길어질수록 말보다 침묵이 많아졌다. 요즘 바쁘시죠? 네. 바쁘긴 한데 이상하게 허전해요. 허전하다니요? 사람이 옆에 있어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도윤은 눈을 피했다. 그가 요즘 매일 느끼던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잠시 뒤 그녀가 물었다. 도윤 씨는 이런 일 하면서 행복하세요? 행복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웃었다.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행복보다는 그냥 버티는 느낌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잠깐의 정적. 그 사이를 채운 건 커피잔에 닿는 스푼 소리뿐이었다. 창밖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도윤은 그 빗줄기를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 어딘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아무 말 없이 마주한 시선 속에서 그는 오래전 느껴본 적 없는 온기와 슬픔이 동시에 스며드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업무로 자주 마주쳤다. 회의실, 복도, 엘리베이터. 짧은 눈맞춤과 인사는 늘 조심스러웠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윤은 묘한 감정의 이름을 되뇌었다. 외로움이란 사람을 이렇게 조용히 흔드는 건가? 토요일 저녁 가을비가 다시 내렸다. 가벼운 안개가 낀 도심 거리 위로 노란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있었다. 박도윤은 초대받은 식당 앞에 서 있었다. 문자엔 단 한 줄. 도윤아, 오늘 윤서가 저녁 준비했대. 꼭 와라. 친구의 초대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거웠다. 문을 열자 따뜻한 향이 그를 맞았다. 테이블 위에는 손수 만든 음식들이 정갈이 놓여 있었다. 조리된 고기 냄새, 구운 버섯의 향, 그리고 잔잔한 음악. 왔어요? 윤서가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다.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뭐예요? 이런 날 친구가 함께면 좋죠. 그녀의 말투엔 여전히 단정한 온기가 있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스며 있었다. 이재호가 늦게 도착했다. 미안, 도로가 너무 막혀서. 자, 도윤이 왔네. 그는 익숙하게 도윤의 어깨를 툭 쳤다. 윤서가 오늘 아침부터 준비했어. 먹기만 해, 형님처럼 대접할 테니까. 셋은 자연스럽게 웃었지만 도윤의 웃음은 어딘가 마른 숨 같았다. 식탁 위 대화는 가벼웠다. 일, 가족, 그리고 옛날 이야기. 하지만 한 잔, 두 잔 술이 오갈수록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재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우리 윤서 요즘 예전보다 말이 많아졌어.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지. 내가 질 때도 많아.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만 좀 놀려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도윤은 느꼈다. 그녀의 웃음은 피곤했고 그의 말투엔 작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재호는 무심했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가끔 멈추는 방향이 자신이라는 걸. 술잔을 채우던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재단 일은 어때요? 일이 많아 보이던데.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많아요. 그래도 일하는 게 좋아요. 집에 있으면 시간만 더디게 흘러가거든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마치 고백처럼 가슴에 닿았다. 그때 재호가 농담처럼 끼어들었다. 그래도 집에 있는 게 낫지. 사람은 쉬어야지. 당신은 늘 쉬잖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식탁 위 공기가 순간 멈췄다. 도윤은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이 집 요리는 정말 훌륭하네요. 음식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윤서가 작게 웃었다. 감사해요. 요리라도 해야 마음이 가라앉아서요. 그 말에 재호는 의미 없이 웃었다. 그래, 요리라도 하지 않으면 하루가 길다니까. 그의 웃음 뒤엔 무심함이, 그녀의 눈빛 뒤엔 외로움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식탁 위 촛불이 절반쯤 녹았을 무렵, 재호는 술 기운에 얼굴이 벌개졌다. 도윤아, 우리 옛날 생각난다. 그때 너랑 나 건축학과 수업 도중에 몰래 여행 갔잖아. 그때도 윤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윤서가 고개를 들었다. 그땐 아직 우리 모르던 사이였죠. 그래도 그때 봤으면 너랑 나 더 오래된 인연이었을지도. 재호의 말에 도윤은 순간 숨이 막혔다. 그녀는 미묘하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잠시 후 재호가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비웠다. 식탁엔 두 사람만 남았다. 짧은 침묵이 길어졌다. 윤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상하죠.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그 사람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엔 쓸쓸함과 체념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촛불이 흔들리는 불빛만 바라보았다. 그 순간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이 말하지 못한 감정이 세상 밖으로 새어나가는 듯 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숙소 창문을 열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며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일그러뜨렸다. 그는 소파에 앉아 윤서의 얼굴을 떠올렸다. 웃을 때마다 잠시 떨리던 눈과 말없이 고개를 숙이던 그 습관까지. 평범한 대화였는데도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상할 정도로 오래 남았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메시지 한 줄. 오늘 고마웠어요. 편하게 이야기한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요. 도윤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저 감사 인사일 뿐이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문화센터 현장 점검이 있었다. 비가 그치자 도시의 색감이 더 짙어졌다. 윤서도 현장에 나와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피곤한 얼굴이었다. 어제는 잘 들어가셨어요? 그의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요. 이상하게 어젯밤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요. 둘은 동시에 웃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그 안엔 감정이 겹쳐져 있었다. 공사장은 한적했다. 노동자들은 점심시간이라 자리를 비웠고
잔잔한 바람이 텅 빈 구조물 사이를 스쳤다. 두 사람은 미처 의식하지 못한 채 비어있는 공간 한가운데 나란히 서 있었다. 여기 참 이상하죠. 윤서가 말했다. 아직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미 무언가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공간 같아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다. 대신 숨결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 공기의 결이 바뀌었다. 시간이 느려지는 듯 했다. 도윤 씨. 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정말 외로워질 때 누군가의 눈빛 하나가 구원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말에 도윤은 숨을 삼켰다. 무심한 말 같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는 그 울림 속에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잊어버렸다. 잠시 뒤 바람이 불어왔다. 바닥에 흩어진 도면이 바람에 날렸다. 둘은 동시에 손을 내밀었다. 서로의 손끝이 닿았다. 순간 두 사람 모두 멈췄다. 그 짧은 접촉.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보다 명확한 대화는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엔 혼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고 그는 그 눈을 외면하지 못했다. 도면 한 장이 발밑에 떨어졌다. 윤서가 그것을 주우려 몸을 숙였고 도윤은 본능처럼 손을 뻗었다. 손끝이 닿았을 때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빗소리도 바람도 멀리서 들리던 공사장 소리도 모두 멎었다. 남은 건 두 사람의 숨결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말없이 오래도록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오래된 슬픔. 그 순간 도윤은 알았다. 이건 시작이 아니라 끝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방 안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 감정이 죄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죄인으로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다음 날 아침 도시엔 햇살이 내리쬐었다. 비가 그친 공기엔 이상할 만큼의 투명함이 감돌았다. 그러나 도윤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다. 한밤의 기억이 또렷하지 않는데도 가슴 어딘가에 남은 잔열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평소처럼 일정을 정리했다. 회의, 현장 점검, 보고서. 모두 익숙한 일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마치 이물질처럼 느껴졌다. 휴대폰 화면에 아무런 알림도 없었지만 그는 자꾸만 손이 그곳으로 향했다. 혹시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오전 회의실.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조용한 공간, 노트북 펜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그때 문이 열렸다. 윤서였다. 그녀는 평소보다 차분했다. 도윤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
그게 전부였다. 둘 사이엔 전날의 일도 감정도 그 어떤 말도 없었다. 그녀는 정리된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문화센터 외벽 자재 시청 승인 났어요. 이번 주 안에 견적 수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별 말씀을요. 그 대화는 업무적이었고 완벽했다. 그러나 문장 사이의 짧은 정적이 그들의 마음을 모두 들여다보게 만들었다. 윤서는 한동안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그의 눈을 마주했다. 마치 우린 아무 일도 없었다는 약속이라도 하듯. 그 눈빛의 도유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졌다. 도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비가 그친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뒤에서 윤서의 발소리가 들렸다. 오늘 점심은 같이 드실래요? 그의 심장이 한순간 뛰었다. 좋아요. 자연스러운 대답이었다. 하지만 서로의 눈에는 어색한 미소가 번졌다. 식당은 조용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밖에는 햇살이 부서지고 유리창에 새겨진 빛이 반짝였다. 요즘은 어떠세요? 윤서가 물었다. 글쎄요.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이에요. 저도 그래요. 일에 묻혀 살면 마음이 덜 복잡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해지네요. 짧은 대화가 이어졌지만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겼다. 서로를 향한 말은 없었지만 눈빛 하나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가끔 생각해요. 우리가 한 걸음만 덜 다가갔다면 어땠을까? 그 말에 도유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그래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걸. 윤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사람 마음이 참 잔인하죠. 멈출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손이 커피잔을 감쌌다. 도유는 그 손을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다. 빛이 창문을 타고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 빛이 그 순간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는 오히려 슬퍼졌다. 식사를 마친 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식당 문을 나섰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었다. 뒤돌아보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아서 둘 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날 밤 도유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 걸음만 덜 다가갔다면. 그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미 걸음을 내디딘 이상 돌아갈 수는 없겠지. 늦가을 산 아래의 공기는 서늘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흩날리고 캠핑장 주변엔 장작 타는 냄새가 은은히 번지고 있었다. 이런 데 오니까 진짜 좋다. 재호가 커다란 쿨러를 들고 웃었다. 회사 일도 있고 도윤이도 오랜만에 쉬잖아. 우리 세 명이 이렇게 모인 게 언제더라. 도윤은 억지로 웃었다. 아마 졸업 이후 처음일걸요.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다들 젊었죠. 이렇게 다시 모일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말에 재호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그때 내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을 땐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결혼해버렸잖아. 그는 소리내어 웃었지만 그 말은 묘하게 허공에 머물렀다. 윤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작게 미소만 지었다. 불빛이 일렁였다. 모닥불 위에서 고기가 지글거렸고 윤서는 옆에서 조용히 잔을 채웠다. 오늘은 제가 따라드릴게요. 오, 오늘 분위기 좋은데? 재호가 웃으며 잔을 내밀었다. 그때 도윤의 손이 옆으로 미끄러졌다. 윤서의 손등에 살짝 닿았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둘 다 미묘하게 굳었다. 윤서가 잔을 다시 잡으며 말했다. 불 좀 세네요. 말은 그저 장작 이야기였지만 둘 다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다. 별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캠프파이어 불빛이 셋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재호가 벌컥 소주를 들이켰다. 야, 진짜 좋다. 도윤아, 넌 왜 이렇게 조용해? 예전엔 내가 분위기 메이커였잖아.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이젠 나이 먹었죠. 그때처럼 시끄럽게 못하죠. 그래도 말 좀 해라, 형. 재호가 장난스럽게 그의 어깨를 쳤다. 그 순간 도윤의 시선이 윤서를 스쳤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짧은 정적. 바람이 장작불을 흔들며 불씨를 날렸다. 불빛이 그녀의 눈에 비쳤다. 그 눈빛엔 슬픔과 불안, 그리고 미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잠시 뒤 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좀 먼저 들어가 있을게. 피곤해서 눈이 감긴다. 그는 웃으며 텐트 쪽으로 걸어갔다. 불은 금방 꺼. 윤서가 대답했다. 네. 다 태우고 들어갈게요. 이제 남은 건 두 사람뿐이었다. 바람 소리, 장작 타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다.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게. 윤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네. 오랜만이죠. 가끔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는 게 정말 옳은 걸까 하고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들린 막대기를 돌리며 장작을 쑤셨다. 불씨가 일어났다. 그날은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그녀의 질문은 작았지만 무거웠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지금은 후회는 없어요. 하지만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아마 더 오래 침묵했을 거예요. 윤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가끔은 침묵이 사람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 같아요. 불빛이 사그라들었다. 남은 장작이 타들어가며 희미한 붉은 잔광만 남았다. 그 빛 사이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맞닿았다가 다시 떨어졌다. 그날 밤 도윤은 텐트 안에서도 좀처럼 눈을 감지 못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나무 타는 소리와
윤서의 잔잔한 숨소리가 교차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불은 꺼졌지만 재 속엔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 캠핑 이후 일상은 다시 흘러갔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했고 회의를 했고 웃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고 시간은 아무렇지 않게 그들을 스쳐갔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 있었다. 누구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도윤은 현장에서 일에 몰두했다. 새로운 건축 도면을 검토하며 마치 모든 생각을 그 선 사이에 묻어두려는 듯 집중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마다 떠오르는 기억은 그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했다. 윤서의 웃음소리, 모닥불 앞에서의 눈빛, 그날 밤의 침묵. 그 모든 게 도면의 빈 여백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다. 이제 잊을 수 있다. 하지만 잊을 수 있다는 말은 이미 잊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며칠 뒤 윤서와의 회의 자리. 그녀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필요한 대화만 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의 대화는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번 공정 일정 조금 늦춰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죠. 짧은 대화, 그러나 그 안의 공기는 묘하게 뜨거웠다. 회의가 끝나고 윤서가 먼저 문을 나섰다. 잠시 멈춰 서서 뒤돌아보았다. 도윤 씨. 그는 고개를 들었다. 네. 요즘 괜찮아요?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걸 흔들었다. 괜찮아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윤서 씨는요? 저도 괜찮아요. 말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그 반대였다. 그날 저녁 재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야,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현장 바쁜가 보네. 그래, 좀 정신이 없어서. 윤서도 요즘 피곤하대. 표정이 자주 안 좋아서 내가 물었더니 그냥 일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 말에 도윤의 숨이 잠시 멈췄다. 그런가 봐요. 그래도 너랑 같이 일하니까 든든하대. 나한테도 고맙다고 하더라. 재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역시 내 친구 믿을 만하지. 그 웃음이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 나중에 술 한잔 하자. 그래.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불빛이 책상 위를 비췄고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믿을 만하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곳을 찔렀다. 다음 날 아침 윤서의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짧았다. 자료 공유드립니다. 본문엔 몇 줄의 업무 보고뿐. 하지만 마지막 문장 한 줄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도윤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썼다. 네, 윤서 씨도요. 따뜻하게 다니세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의 가슴은 조용히 떨렸다. 짧은 문장 두 줄.
그 안엔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다. 며칠 후 재호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다. 윤서가 식탁 위에 앉아 있었다. 오늘 일찍 왔네? 응, 요즘은 일이 좀 줄어서.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좋네. 그럼 저녁 같이 먹자.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재호의 눈빛엔 작은 의심이 맴돌았다. 그는 묘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윤서의 말투, 그녀의 표정,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요즘 현장 분위기는 어때? 그냥 그래요. 도윤 씨가 워낙 꼼꼼해서 덕분에 일은 수월해요. 그 말에 재호가 잠시 멈췄다. 그래 도윤이. 그 녀석은 참 성실하지. 말은 평온했지만 그의 눈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날 밤 윤서는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다. 그녀는 손끝으로 커튼을 잡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괜찮을까? 그리고 동시에 도윤은 사무실 불을 끄며 같은 말을 했다. 이대로 괜찮을까? 두 사람의 목소리는 서로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해 있었다. 겨울의 문턱이었다. 도시는 어느새 잿빛으로 물들었고 차가운 바람이 가로수 잎을 쓸어내렸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윤서와 도윤 그리고 재호. 세 사람은 여전히 같은 도시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시청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문득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몸이 굳었다. 이도윤 소장님. 윤서였다. 그녀는 평소보다 차분한 얼굴이었다. 서류철을 내밀며 말했다. 이거 마감 일정 확인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짧은 대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피했다. 눈빛 하나로도 모든 게 들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윤서가 돌아서려던 순간 도윤이 입을 열었다. 윤서 씨. 그녀가 멈췄다. 그날 캠핑장에서 한 말 기억나요? 어떤 말이요? 침묵이 사람을 지켜줄 수도 있다고. 네. 이제 그 침묵도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끝내면 우리 어디로 가게 될까요? 글쎄요. 아마 각자의 자리로.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날 밤 윤서는 집에 돌아왔다. 거실엔 불이 꺼져 있었고 재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불빛 대신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야. 응? 요즘 무슨 일 있어?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무슨 일이라니? 글쎄, 그냥 느낌이 그래. 너 예전보다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 그녀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보다 더 무거웠다. 재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한테는 말 안 해도 돼. 다만 내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은 의심도 확신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된 신뢰의 잔향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정말로. 그날 밤 윤서는 혼자 방에 들어가 커튼을 닫았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조용히 부서지듯이. 며칠 뒤 도윤은 사직서를 냈다. 프로젝트는 마무리됐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마지막 날 윤서가 조용히 그를 찾아왔다. 정말 떠나는 거예요? 네. 말도 없이 이렇게요. 이게 우리에게 남은 최선일지도 몰라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억지로 웃었다. 그래요. 그게 아마 맞겠죠. 윤서 씨.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게도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는데 가장 깊이 남을 기억이기도 해요. 그녀의 눈가가 흔들렸다. 이제 그 기억 어디에 둘 거예요? 잊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 다시 꺼내지도 않겠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날 밤 도윤은 역으로 향했다. 플랫폼 위엔 찬바람이 불었고 기차의 헤드라이트가 긴 터널을 비췄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중 하나가 손등 위에서 녹았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을 처음 잡았던 그날의 온도가 떠올랐다. 그는 속삭였다. 우린 결국 같은 계절 속에 남아있겠지. 사랑은 때로 계절처럼 찾아와 시간이 흘러도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봄에 멈추고 누군가는 겨울에 멈춘다. 하지만 그 계절을 함께 지나온 사람은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어쩌면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끝나지 않은 계절이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라면 지켜야 할 사람과 마음이 부딪혔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